그러면 제13회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도서는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에요. 보도 셰퍼의 돈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면 네, 작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 보도 셰퍼는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경제문학가로 소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린이 소설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 시리즈를 쓴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이 책을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관념이라든가 자기관리를 배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경제문학가로 소개되어 있고 16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16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굉장히 힘들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독일, 멕시코로 가서 법학을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체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26살에 빚으로 심한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을 하고 30살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멘토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서 부와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독일의 머니 트레이너라고 하면 보도 셰퍼다. 이렇게 모두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 셰퍼의 책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할 때 한마디로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말이 필요 없는 책.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보도 셰퍼도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부마인드의 시작과 끝, 부마인드의 시작과 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 책은 이론서이지만 실용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 보도 셰퍼의 돈만 읽으셔도 여기에서 다른 책들이 너무 많이 파생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핵심 교과서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선배님들한테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때는요, 저에게 이렇게 끄덕끄덕이나 도리도리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선배님들은요, 지금 꿈꾸는 대로 살고 계신가요? 저는 끄덕끄덕 할게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같으신가요? 내가 하는 생각과 실제가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같다, 끄덕끄덕, 다르다, 도리도리. 네, 아직 저도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요, 결심만 한다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돈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는요, 돈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바보 멍청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희망과 기다림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함이죠. 막연함. 그런데 부자들은 막연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무엇이 명확한지 뒤로 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배님들의 삶의 가치, 삶의 목표가 일치하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선배님들은요, 삶의 목표, 삶의 가치가 뚜렷이 있으신가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이게 시작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에서 근원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신념이에요. 보세요. 돈은 좋은 것이라는 그 신념, 그 믿음이 마음속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해요. 찾아서 부자가 되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해요. 나 스스로가 나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는데 보세요. 시도한다 라는 이 말에서는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한다가 아니라 실행한다로 바꿔야 돼요. 실제로 행동하고 실제로 실행이 필요하죠. 시도한다, 이제 곧 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그 변화를 피할 곳을만 찾는 사람이라고 책에 쓰여 있어요. 보세요.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혼동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은요, 돈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돈에 대한 문제로 내 자신감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살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은행 통장의 돈이 선배님들의 삶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강렬하게 와닿았던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명성이 남는 게 아니라 당신 계좌에 잔고가 남는다. 너무 저는 그 강렬한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그냥 선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통장에 있는 그 잔고, 내가 죽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잔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돈 벌기의 첫걸음이라고 해요. 생각부터 바꾸는 것. 제가 선배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7년 전에 선배님들의 순자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선배님들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15년째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자산의 잔액까지도 알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현금 흐름이라도 알고 싶어서 기록을 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배님들은요, 내 재산이 7년 후에는 얼마나 되기를 바라는지를 명확히 정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배님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지금의 선배님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선배님들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해요. 돈은 나쁜 것이다. 무의식 중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선배님들은 부자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는요, 돈에 대한 이미지, 돈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해요. 돈은 좋은 것이다. 그럼 제가 선배님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질문을 할게요. 선배님들, 돈은 좋은 것일까요?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동의하지 못하면 도리도리. 돈은 좋은 것인가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돈은요, 인생의 문제들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돼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달라지죠. 돈이 있으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멋진 곳에 갈 수 있고, 더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많게 되면은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많이 인정받게 되고, 인생의 여러 가능성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강물처럼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은 좋은 것이다 라는 그 가정으로, 그 신념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보도 셰퍼는요, 인생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5가지 영역. 그 영역이 뭐냐?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의 영역은 다 똑같이 중요해요. 다 똑같이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함,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는 돈이 없어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비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선배님들?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비결이 있느냐?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가능한 한 많이 갖고 싶어 했어요.
제가 이제 부에 대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출발점은요, 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 욕구. 나의 내면의 욕구를 바라보고 그 욕구와 일치하는 목표를 세우고 신념을 갖는 거예요. 부자들도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가능한 많이 갖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싶어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시스템, 사업 시스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우리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쭉 나올 텐데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시작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아 탐색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자아 탐색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취준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 바로 자아 탐색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요, 매일매일 나에게 던지고 하루하루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어디에 투자를 할까? 어떤 공부를 할까?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선배님들 삶을 최적화시킬 것인지 최소화시킬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정말 최적화시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아주 작은 사이즈로. 우리가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알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정말 중요한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 정말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확보. 정말 시간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재능을 찾고 그 재능에서 능력을 끌어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나에게 집중해서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가계부 정리를 강의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간 확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에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나를 알아갈 수 있고 나의 돈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요. 그것을 걸작품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헛되이 소모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요. 그 전에 스탠퍼드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도 일요일 오전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대요. 많은 학생들이. 주말 오전 시간을 내 인생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데도요. 시간이 걸려요. 배워서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삶을 최적화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그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돈, 주변 사람들을요.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최적화하고 싶다면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내 삶의 최소한 아주 작은 부분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선배님들 인생 계획 세우셨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인생 계획을 꼭 세우셔야 돼요. 인생 계획이 중요할까요?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이 중요할까요? 네. 선배님들마다 답이 다르실 수 있는데요. 인생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도실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설계하지 않게 되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당해버려요. 가족에 의해서, 배우자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휘둘려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선배님들은요.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어떤 꿈을 꾸세요? 그리고 선배님들에게요. 지금 충분히 많은 시간, 충분히 많은 돈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선배님들은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선배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선배님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저는 다 있어요. 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면은 정말 그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선배님들이 삶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가치. 저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가치. 그것으로 큰 돈을 벌면 너무 좋겠고요. 이미 돈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 내 가치를 이룰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들. 빌 게이츠가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주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그 시간,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그 노하우,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해요. 자, 지금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은 나의 책임인 거죠. 모든 것을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그 태도가 필요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대처했느냐, 그게 중요하대요. 책임이라는 것은 잘 응답할 수 있다는 그 뜻이라고 해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현상이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갖고 있다. 모든 것을 우리의 권한으로 주는 거예요. 실수마저도, 실수와 그 실수에 대한 결과마저도 내가 그 책임을 갖는 거죠. 정말 다행스럽게 내가 다 갖고 와요. 그러면은 내 통제 범위, 내 크기가 훨씬 커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요, 실수에 대한 결과, 그 결과를 대하는 나의 해석이라든가 대응은요,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은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선배님들은요, 선배님들 삶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 갖기를 원하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해주세요. 네, 부자이세요. 그게 부자의 길인 거거든요. 실수조차도, 그 실수에 대한 결과조차도요, 우리가 그 권한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나의 통제 범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시작은 이거예요. 내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믿음이 가시나요? 나의 미래는 나의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자, 선배님들, 지금 2020년이지요. 2020년 7월 12일이에요. 그렇다면은 2027년, 7년 후인 2027년 7월 12일에는요,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자, 잠깐 떠올려 보세요. 2027년에 내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저는 51살이래요. 7년 후 선배님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그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때 나는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요? 선배님들이 생생하게 상상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7년 후의 선배님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책임을요, 미루면요, 권한도 넘어가죠. 우리 알고 있어요. 현재의 내 관리 범위 크기에 안주해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라든가 행복은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부도 커지고 행복도 커져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범위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시점, 고통스럽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해결책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 관리 범위의 크기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안전지대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안전지대에 있을 때만 안전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 밖에 나왔을 때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연습하면 돼요. 배 있죠, 배. 바다에 떠다니는 그 배는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잖아요. 우리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안전의 욕구, 굉장히 낮은 차원의 욕구예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있잖아요.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 모험과 변화의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 관리 영역, 관리 범위가 큰 사람들은요, 안전지대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를 동반해요. 그래서 문제가 나에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나의 크기가 확장될 기회니까.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나에게 물어요.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나와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내면의 대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 문제 누가 만들었어? 이건요, 가난한 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 책임의 소재를 따져드는 것은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랬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내 의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180도로 바꾸는 거. 그리고 개인의 세계를 확대하라. 이것은 뭐냐? 우리가 기업에서도 보면은 기업의 크기는 고객의 크기이잖아요.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세계는 확대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요.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일, 내 주변 사람들의 일의 문제조차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범위,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라. 그래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셰퍼가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요,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늘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대요. 조금 뒤에서 또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는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부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단계. 지금 현재 상태를 둘러봐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통장의 잔고는 얼마나 있는가? 제 가계부 특강 들으시게 되면 이거 아주 잔고에 잔액까지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현재 상태를 둘러볼 필요가 있고 일을 하되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회를 열어줄 영향력 있는 친구들도 필요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좋은 사람으로 모이죠. 그리고 4단계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렌즈가 필요해요. 새로운 렌즈, 이분법적인 세상 아니잖아요.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정체성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이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그게 부자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인가를 배워갈 때 그때 기적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4가지 사중 경기가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경기는요. 책 읽기. 책 읽기. 부자들은 개인 도서관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저의 개인 서재를 갖는 꿈을 늘 꿨고 지금도 있어요. 거실도 서재, 제 방도 서재예요. 첫 번째가 책 읽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속독법을 배운다고 해요. 속독법을 배우고 두 번째 경기는요. 나만의 성공 일지를 매일 쓰는 거. 왜냐하면 우리 뇌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더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공 일지를 쓰면서 나의 성공 기록을 계속 되뇌이면서 나의 자신감, 나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시작한 게 이것이에요. 매일매일 저는 감사일기를 블로그에다가 비공개로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성공 일지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15페이지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어제도 세계 역사 이야기 유튜브 영상을 올렸고 저 매일 하고 있거든요. 올리고 저는 쇼핑 나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 둘째, 셋째 여름 옷을 사주기 위해서 쇼핑을 한 바퀴 돌아왔는데 그것도 저에게는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오늘 가져가실 것 중에 정말 이거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성공 일지를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는요. 세미나 참석하기예요. 제가 이 독서 모임을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료 교육에는 절대 참가하지 말아라. 무료 교육에는요. 참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육을 주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음을 무료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값비싼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그 값비싼 참석비는요. 금방 회수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셰퍼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모범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롤모델.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방을 통해서 배워나가잖아요. 모방을 통해서 배워나가다 보니까 내가 좋은 롤모델을 찾는 게 부자가 되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저도 계세요. 네, 저의 롤모델이 계세요. 그러면 위험 없이는 기적도 없다. 이 얘기는요. 앞에서 나의 관리 범위를 확대해라.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운은요. 기회로 찾아오는데 이 행운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고달픈 사람에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에게는요. 어렵게 찾아온 기회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제가 돈 문제로 너무 골치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하면 내 가계부를 조금씩 더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15년을 고민을 해왔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방식을 찾아가시고 더 많은 시간을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내가 성장하는데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운이 찾아온다. 자, 제가 이거 선배님들 좀 이따가 말씀하실 때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부가 무엇인지 몰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가 무엇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명확히 있어요. 저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에는 얼마만큼의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수치를 혹시 갖고 계신 선배님들 계신가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계시면 그것을 말로 좀 이따가 표현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다면 지금 정하세요. 지금 정하세요. 언제를 정하냐? 저는요. 어떻게 정해놨냐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인데 2030년에는 100억의 돈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60년에는요. 나는 6천억의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네, 제 거 모방하셔도 좋고요. 선배님들 지금 어딘가에 기록을 하신다면 2030년도 그 다음에 2060년도에 난 얼마만큼의 돈을 가질 것이라는 그 돈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자,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분명히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뭔가를 아는 사람인데요. 뭘 아느냐?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숫자,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그리고 그 숫자는요. 종이에 적어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셰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그 숫자를 그림으로 바꾸어서 그려요. 그림으로 바꿔서 그려서 보물지도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고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식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돈이 없으면요. 부자의 목표는 쉽게 포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야 하죠. 어떻게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려는 생각조차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 꿈이 있고 내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부마인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피치 못할 사장이 없는 한 매주 한 번씩은 제가 이것을 진행하려고 해요. 나만의 꿈의 앨범을 만들어서 항상 펼쳐보아라. 이것은요. 내 상황이 힘들 때 더더더 필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을 공식적인 나의 의무로 삼아라. 반드시 부자가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그어놔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보자. 그게 되겠냐?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멀찌감치 두세요. 우리 해보자. 시작하자. 실행하자. 가능할 것도 같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이런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모이시라고요. 이거 목표를 세우는 거, 그 세부적인 것까지 세우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후에 아주 구체적인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두는 거, 이미지를 뽑아두는 거, 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110%의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0% 나의 꿈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상담자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이거 좀 드리고 갈게요. 부자들은요, 한결같이 좋은 상담자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이 있어요. 저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지만 이렇게 덕지덕지 제 롤모델 사진을 벽에다가 막 붙여놨어요. 좋은 상담자가 있게 되면요. 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 과제를 적절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자는요. 나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해요. 나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는 마치 나침반 같아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내 꿈을 위해서 멀리 나갈 수 있고 내 범위, 나의 통제 범위, 나의 능력 범위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좋은 상담자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배웠고 이제 상담도 배웠고 심리검사도 배워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고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나의 강점을 정말 모르겠고 하면은 전화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의 강점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것을 수익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잘 활용할
받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거,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나의 잠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인을 찾아라. 이 얘기가 나와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로워요. 보도 셰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보도 셰퍼는 휴가 기간에 휴식할 때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어떤 질문인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여기에서 태어났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글을 쓰고 나서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대요. 그때 솟아나는 그 에너지와 열정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아 탐색이 필요해요. 선배님들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내가 누구이지? 내가 뭘 잘하고 있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나눔을 할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요. 그것을 말로 하든 글로 쓰든 그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앞에서 드렸잖아요. 시간 확보는 정말 중요하다. 자,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다녀라. 네, 저도 한동안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에게 이걸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300만 원을 갖고 다닐 차례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이 300만 원을 뽑을 거예요. 우리는요, 부자가 되는 최선의 준비가 바로 돈에서, 많은 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훈련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돈, 우리가 막상 그 큰 돈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녔을 때 처음에 저는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편안함, 묵직한 그 편안함이 있어요. 그것을 가방 속에 두고 그러니까 외출해서 그 가방 속에 두고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했을 때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라졌다면 정말 중요한 곳에 갔겠지? 그런데 수표는요, 우리 수표 앞뒤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신고하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찰보다 훨씬 더 쉽게 이 아이의 행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느껴보라. 이렇게 보조 셰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신념이 결정적이다. 그 신념이 무엇인가? 당신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 당신 삶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이전 시간에도 계속 다뤘던 이야기예요. 내 삶에 대한 신념, 내 삶에 대한 목표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돈에 대한 신념을 정할 때다. 돈은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요? 선배님들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돈은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요? 네, 맞아요. 돈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돈이 강물처럼 나에게 마구마구 흘러들어오게 되면요. 나는 다시 강물에 태워서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더 세상에 가치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내 삶이 더 즐겁고 신나요. 그래서 돈은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적인 정체성을 갖고 계시다면요. 깨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요. 어제의 다른 통찰을 한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통찰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통찰, 새로운 신념, 새로운 방향성을 정해도 돼요. 매일매일 달라도 되고요. 이게 장기적인 목표가 있게 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는요. 쉽게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예,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념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관찰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신념을, 우리는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보다 더 쉽잖아요. 믿음, 내가 부여잡고 있는 그 생각, 그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신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불안함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떠올리세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10가지씩만 기록해 보셔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소망을 절대적인 의무로 만들어라. 선배님들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내가 해야 될 거리를 의무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마인드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 기술들을 장착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10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가볼게요. 빚을 갖고 계시는 선배님들 계신가요? 저는 빚이 있어요. 빚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빚이 편안해졌어요. 빚은 잘못된 신념에서 그 빚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빌로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 탄생 전에 있었던 그 나라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살았던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발달된 그 바빌론이란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미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지혜들을 다 기록해 놓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 중노동을 하면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먼저 빚은요. 신념을 바꾸면 경제 상황도 바뀐다. 내가 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돼요. 빚에도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잖아요. 나쁜 빚은 얼른 청산을 하고 좋은 빚은요. 조금씩 정리를 하면 돼요. 빚을 청산하기 위한 13가지 지혜.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예, 요거 생각을 해보고요. 신념을 바꿔라. 그리고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지출을 모두 기록해라.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을 한다면 찢어버려라.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쓰지 말아라. 그리고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그 돈이 있다면 돈의 목록을 작성을 해라. 저는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한 거 있거든요. 목록으로 작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터놓고 이야기를 해라. 네,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은행. 우린 보통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개인적인 거래를 할 때는 개인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 그러니까 내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만큼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갚는 게 아니라 50%만 갚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돈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거, 새로운 파이프라인,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그리고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하고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라. 빚 말고 뒤에 수입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50대 50의 원칙. 빚을 갚는데 50% 이상을 쓰지 말래요. 나머지 50%는요. 저축을 하거나 더 많은 수입을 들여오기 위한 어떤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가 굉장히 많은 그 잔디를 봤을 때 잡초를 계속 뽑으려고 하지 말고 이 잡초를 덮을 수 있는 다른 꽃들을 심으면 된다. 이렇게 보도셰퍼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하라. 부자들은 절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절제가 자유를 준다. 절제력이 없으면요. 재능도 아무런 가치가 없대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 안에 담긴 무한한 능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표를 더 높게 세워라. 목표를 더 높게 세우고 기대 수준도 높여라. 네, 밤이 가장 깊었을 때, 가장 힘이 들었을 때 불이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은 어떻게 얻는가?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요.
많은 문제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요, 마냥 즐거움, 행복함만 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문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예, 빚에 대한 최고의 지혜, 요거 넘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하고 중복돼요. 그다음에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직감을 따라라. 우리 이거 할게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새로 창조해낼 수 있을까? 자, 강점을 알아야 되죠. 내 강점을 알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 어떤 것이 나의 적성이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기회는요, 필요에 답하지 않고 능력에 답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전문가가 되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강점 목록을 작성해 봐라. 그리고 권리 대신에 의무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회사를 위해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자세가 우리를 발전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대신에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계속 의무를 생각해라. 애를 써라.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라.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면요, 실수가 많아져요. 그 실수의 횟수를 늘리라고 해요. 그 속에서 경험을 하고 뭔가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직감을 신뢰하면서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속도, 그 다음에 그 능력, 성과.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이 61%만 오르면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나머지 40%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60%가 옳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은 없다. 항상 나의 능력의 100% 이상을 발휘해라. 앞에서도 110%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억만장자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회사는요, 이미 끝난 회사예요. 이미 끝난 회사, 정체된 회사.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여된 그런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정말 잘해낼 필요가 있고, 그 방식은요, 나만의 것,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 그리고 그 나만의 방식이 누군가의 눈에 띄도록 해라. 바로 브랜딩이죠. 나를 브랜딩할 필요가 있고, 나를 마케팅해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one thing. 단 하나의 사람, 경쟁하는 사람 말고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계속 연결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 그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의 수입은요, 내가 the one thing이 되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라. 얼마나 더 많은 능력, 더 나은 능력,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능력,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이거 아니고요. 얼마나 다르게 독특한 방식으로 나만의 일을 후다닥 해치울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얼마나 다른 분야에서 내가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나만의 정체성, 나의 이상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정말 요즘 너무 필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계 취해서요, 약간의 시간을 떼어내서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 시간, 나만의 정체성을 갖는 그 시간으로 써라.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서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러면 눈에 띄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세계 역사 이야기 공부하고 부마인드 공부하고 그리고 가계부 조금씩 업데이트 시키고 있어요. 아마 선배님들도요, 선배님들의 어떤 정체성, 선배님들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인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씩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구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입 기반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원띵이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잘 브랜딩할 수 있을까?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전문 서적 읽고 언어, 영어, 나의 개성, 그 다음에 환경, 주변 사람들을 바꾸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나를 정체되게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자극하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게 되면요. 정말 노는 물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필요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너지는 늘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우리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우리 나를 내세우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뭐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셨다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이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This is Marketing, 세스 고딘의 책인데요. 마케팅은요. 가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마케팅하는 그 이유는요. 누군가 아주 최소한 유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도 갖고 있는 그 자질들을요. 충분히 마케팅해 주세요. 제 블로그에 각자의 블로그에 계속 마케팅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계속 뾰족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면 그게 바로 부와도 연결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1년 정도 아무거나 팔아봐라. 저는 이 시간을 팔고 있어요. 아무거나 팔아봐라. 이 시간을 팔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붙잡아라.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하라. 우리 이거 참 못하는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어른들이 오셔서 용돈을 주셔도 부모님들은 뭘 이런 걸 다 받지 마, 받지 마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 가치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준비한 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요. 능력보다는 신념과 태도의 문제예요. 돈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그 돈의 크기는요. 나의 능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마케팅해 나가라. 브랜딩해 나가라. 그래서 나의 어떤 일과 나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일지 꼭 기록하세요.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셋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돈 되는 일에 능력을 집중하라. 그러니까 1시간을 내가 비용하고 거래를 한다면 이보다 더 적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주 뭐죠? 시간당 단가가 싼 것들은요. 다 아웃소싱. 다 외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트레이닝 하시라는 거예요. 1년 후에 해야지. 2년 후에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블로그에다 공지 띄우시는 거예요. 난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돈 얼마라도 주고 함께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나의 시간은요. 돈 되는 일에 사용하는 그 훈련, 그 트레이닝 필요하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입이 곧 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 제가 지금 세계 역사 이야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제 부마인드 이거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유료로 이렇게 전환한 게 아주 최근의 일인데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거나 책을 보고 있는데 자꾸 제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그 일들이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와 부자들은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탄탄하게 크게 갖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짜릿했어요. 선배님들도요. 이거 아이디어를 통해서 꼭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언제까지 멈추지 말아라?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수입을 계속 늘려라. 그리고 돈에 목매지 않고 오로지 관심 있고 재미있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과 나의 수익이 같이 굴러가는 그 방식들을 근원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선배님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이걸로 제가 정리한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요.